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실기시험을 칠 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에 실기시험을 쳐야 되는데, 실기시험을 칠 때에 채점표에 보면 잘못했을 때 감점 처리를 하는 것을 에러라고 하는데, 이 에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regular error이고 다른 하나가 critical driving error입니다. regular error인 경우에는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에 그때마다 마이너스 1점씩 감점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탑 사인에서 멈춘 다음에 좌우를 제대로 안 보았다든지, 아니면 스탑 사인에 멈추고 나면 약 한 3초 정도를 멈춰야 되는데 한 1초 정도 있다가 그냥 출발했다든지, 아니면 교차로를 지날 때에 좌우를 고개를 한 30도 정도는 돌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차로를 지나면서 좌우를 안 보고 그냥 갔다든지, 그리고 제한 속도가 있는데 제한 속도에서 약간 초과를 했다든지 또 조금 느리게 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 1점 감점을 줍니다. 그런데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가 채점표에 보면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는 한 가지만 잘못을 해도 바로 실격 처리를 합니다. 시험 칠 때에 DMV마다 드라이빙 테스트 루트의 그 길이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시험 도중에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시험 코스를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가 발생한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DMV로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칠 때에 특별히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를 주의하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intervention by examiner입니다. intervention이라는 것은 도움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험관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되면 실격 처리됩니다. 시험관이 어떤 경우에 돕는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 옆에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시험을 칠 때 핸들을 꺾게 되면 시험관이 핸들을 터치하면서 노 이렇게 하면서 막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스탑 사인에서 내가 가려고 할 때에 시험관이 노 하면서 못 가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가고 있는데 시험관이 go 이러면서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관이 지시하는 것 외에, 시험을 위해서 방향을 지시한다든지 하는 것 외에 시험관이 손이나 아니면은 말로 도움을 주게 되면 바로 실격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strike object or curve, 보도블락에 부딪혔을 경우에 그때 실격 처리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도블락에 부딪히는가 하면, DMV에서 나가서 pull over and park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차가 없는 곳에 가서 스트리트 파킹을 한번 시킵니다. 그때 내 차의 오른쪽 타이어와 보도블락과의 그 간격이 30cm에서 한 45cm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서 보도블락에 부딪히게 되면, 살짝이라도 부딪히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서고 나면 백업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뒤로 똑바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뒤로 가다가 약간이라도 부딪히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을 할 때 너무 보도블락 쪽에 가까이 가서 앞타이어나 뒷타이어가 부딪히게 될 때 그때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DMV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에 너무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서 보도블락 위에서 밑으로 툭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들어갈 때에 뒷타이어나 앞타이어가 보도블락을 치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 스트라이크 컬브로 해가지고 보도블락에 부딪혔기 때문에 실격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disobey traffic sign or signal입니다.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어겼을 때 스탑 사인이 있는데 정확하게 서지 않고 서는 척 하다가 그냥 간다든지, 아니면 빨간불에 우회전할 경우에 반드시 멈추어서 한 3초 정도를 있다가 그리고 안전하면 우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서는 척 했다가 타이어는 계속 구르는 가운데에서 우회전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disobey safety personnel or safety vehicle, 사람이나 자동차를 안전하게 하지 않았을 때, 혹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그때 내가 양보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실격 처리를 합니다. 사람이 횡단을 할 때에는 내가 가는 편에서 건너편으로 사람이 횡단하는 경우에는 도로 전체의 3분의 2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서 내가 가는 쪽으로 사람이 올 경우에는 다 지날 때까지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오고 있는데 내가 움직이고 있다든지 하면 시험관이 옆에서 stop, sto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disobey safety personnel도 해당되고 intervention by examiner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안전하게 하지 않았을 때 스탑 사인이 always stop도 있고 two-way stop도 있습니다. 스탑 사인이 always stop, 그러니까 골목마다 스탑 사인이 다 있을 경우에 원래는 도착한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같이 도착했을 경우에는 직진차가 가장 우선권이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회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고, 좌회전하는 차는 맨 마지막에 가야 됩니다. 근데 비슷하게 도착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차들보다는 내가 한 0.5초? 한 1초 정도까지 내가 먼저 스탑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서자마자 내가 먼저 도착했지 하고 출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실기시험을 칠 경우에 시험 치는 사람일 경우에는 스탑 사인에서 약 3초 정도를 멈추었다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 스탑 사인에서 3초까지 멈추었다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한 1초 정도 먼저 도착했다 할지라도 나는 한 3초 정도를 있다가 가야 되는데, 근데 다른 차들은 한 1초 정도 있다가 출발을 한다면 내가 1초 먼저 도착했지만 실제는 다른 차들이 나는 3초를 멈추었고 다른 차들은 1초만 있다가 출발했기 때문에 실제는 나보다 1초 먼저 출발한 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출발을 하게 되면 동시에 출발한 거죠. 저쪽 차도 나보다 1초 먼저 출발했고 그리고 나도 뒤이어서 출발을 했으니까 교차로에서 동시에 출발하면서 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시험관이 스탑 스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선권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편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 방어 운전을 하기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보를 하지 않고 내 우선권만 생각하고 가게 되면 자동차를 안전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고 날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dangerous maneuver이라고 있습니다. 위험한 운전 방식입니다. 이 위험한 운전 방식은 여러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교차로를 지나면서 좌우를 계속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계속 가게 되면 그것도 위험한 운전 방식에 의해서 실격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를 지날 때에 약 6m 전에서 좌우를 한 30도 정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만 보고 계속해서 가게 되면 그런 길을 교차로를 한 10곳 정도를 지나가게 되면 원래는 채점할 때에 마이너스 1점씩 하면 마이너스 10점을 줘야 되지만 계속 안 보면 시험관이 이 사람은 운전하는 방식 자체가 위험하다고 해서 dangerous maneuver에 체크를 하고 실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특히 보면 차선 변경하기 전에
오른쪽으로 갈 경우에는 오른쪽 미러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려고 할 경우에는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볼록 거울을 옆에 부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그리고 또 우회전 하기 전에, 또 좌회전의 경우에도 좌회전 전용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에 좌회전 할 경우에는 교차로 진입하기 30m 전에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깜빡이를 넣고, 그리고 차 안에 있는 눈미러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하다 싶으면 오른쪽으로 갈 경우에는 오른쪽 바깥에 있는 그 미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싶으면 그 다음 어깨너머를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왼쪽으로 갈 때는 중앙에 있는 눈미러를 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미러를 보고, 그리고 어깨너머를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사각지대를 보지 않게 되면 위험한 운전 방식이라고 해서 실격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차로의 경우도 투웨이 스탑이 있습니다. 내가 스탑 사인이 있고 좌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스탑 사인이 있으니까 멈추어 섰다가 좌우를 이렇게 보고 봤을 때에 이 좌우가 주택가라면 한 60m 이상 멀리까지 보이는 경우, 그리고 큰 도로의 경우에는 한 100m까지 멀리까지 차가 없는 것이 보일 경우, 그때는 안전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섰는 것은 보행자를 위해서 첫 번째 있는 횡단선 전에 멈춰야 됩니다. 그때 멀리까지 보이지 않고 좌우에 스탑 사인이 없는 경우에는 3초 정도 지난 다음에 앞으로 나가서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면 그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고 라인이 있는데 멀리서 섰다가 좌우가 충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확 나가게 되면 그것도 위험한 운전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격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드, 제한 속도에서 10마일을 초과했을 때 실격 처리합니다. 그리고 제한 속도에서 10마일을 느리게 가도 실격 처리합니다. 특별히 학교 앞에 보면 School Speed Limit 25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School Speed Limit 15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When children are present,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을 때 25마일로 가라고, 또 어떤 특별한 학교 앞에서는 아이들이 있을 때 15마일로 가라고 그렇게 제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인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에 학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 있는 경우에 25마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속도로 가다가 아이가 보이는 순간 25마일로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가 40마일인 경우에 아이를 못 보고 그냥 쭉 가게 되면 15마일이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교차로나 아니면 길에 빗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움푹 파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딥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주택가에 어떤 곳에는 범퍼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혹 빨리 달리면 사고가 날까 싶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범퍼라고 하기도 하고 험퍼라고 하기도 합니다. 범퍼나 험퍼 그리고 딥인 경우에는 제한 속도가 15마일입니다. 무조건 15마일이 아니고 완만한 범퍼 그리고 완만한 딥인 경우에 15마일이고요. 상태가 좀 심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속도를 더 느리게 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딥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범퍼를 보지 못하고 그냥 달리다가 주택가 같으면 일반적으로 25마일이라서 25마일로 그냥 달리게 되면 딥과 범퍼인 경우에 15마일 밑으로 가야 되는데 25마일로 그냥 쭉 달리게 되면 초과했다는 거죠. 10마일을. 그러면은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혹 한가한 주택가에 눈먼 교차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Blind Intersection이라고 하는데요. Blind Intersection은 교차로인데 스탑 사인이
양사방에 다 스탑사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지날 때에는 속도가 15마일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런 곳을 지날 때에 스탑사인을 확인하지 않고 주택가 일반적인 속도 25마일로 가게 되면 10마일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실격이 됩니다. 또 그런 경우에 15마일로 속도는 낮추었는데 좌우를 보지 않고 그냥 가면 그것도 실격 처리합니다. 그것은 데인저러스 매니버에 해당됩니다. 위험한 운전 방식이라는 거죠. 비록 속도는 15마일로 낮췄지만 스탑사인이 양사방이 다 없기 때문에 속도만 낮추고 앞만 보고 가게 되면 옆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오게 되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를 때 실격 처리합니다. 이 보조기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가 오는 날 성에가 꼈을 때에 그 성에를 제거하지 못하면 실격 처리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안에 사람이 있고 또 바깥 기온은 낮기 때문에 숨을 쉬다 보면 성에가 생깁니다. 그 성에를 제거하는 방법은 에어컨과 히터를 동시에 틀고 중앙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 온도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람은 윈실드가 있는 앞에 대시보드 앞쪽으로 바람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성에가 있더라도 금방 제거됩니다. 그런데 그 성에 제거하는 방법을 모르고 시험 치는 동안에 응시자와 그리고 시험관 두 사람이 차 안에 있으니까 이게 숨을 쉬고 이렇게 하면 체온 때문에 성에가 생깁니다. 근데 그 성에를 제거하지 못하면 실격 처리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헤드라이트를 반드시 켜야 됩니다. 비가 와서 잘 보인다 할지라도 헤드라이트를 반드시 켜야 되고 그리고 윈실드 와이퍼를 반드시 켜야 됩니다. 비가 올 때 와이퍼를 안 켰다든지 아니면 헤드라이트를 안 켰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켜지 않으면 그것도 실격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때에 마지막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대기하다 보니까 거의 5시 가까이 되어서 DMB에 시험 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에 5시 정도가 되면 해가 지고 나서 약간 어두워집니다. 그런 경우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헤드라이트는 해 지고 난 후에 30분 뒤에는 반드시 헤드라이트를 켜야 됩니다. 그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게 되면 실격 처리됩니다. 기존 문제집에 나오는 것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필기시험 칠 때에 헤드라이트를 언제 켜야 되느냐, 해 지기 전 30분 전에, 해 질 때 이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답은 해 지고 난 다음에 30분 후입니다. 그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집에 정답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해 지기 전 30분 거기에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는 해 지고 난 다음 30분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헤드라이트를 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졌다고 해서 바로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밝습니다. 그래서 해 지고 난 다음에 30분 후부터는 반드시 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 바이올레이션이 있습니다. 레인 바이올레이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당연히 레인 바이올레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자기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레인 바이올레이션입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에 내가 주행하고 있는 길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우회전을 하고 난 다음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을 때 자전거 전용 도로 폭이 차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넓습니다. 근데 그때 우회전하기 직전에 반드시 깜빡이를 넣고 눈미러를 보고 사이드 미러를 보고 어깨 너머를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교차로 200피트 전부터 자전거 전용 도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0피트 안에서부터 그리고 교차로 전까지
반드시 자전거 전용 도로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 도로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비워둔 채 바깥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레인 바이올레이션 해서 차선 위반으로 해서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턴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그리고 출발하는데 보면 바닥에 자전거 모양 그림이 있고 그리고 또 자전거 사인도 있습니다. 그 셋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 거죠. 실선을 보든지 아니면 자전거 모양을 보든지 아니면 사인을 보든지.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에 그냥 들어가게 되면 레인 바이올레이션에서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턴을 하고 난 다음에 차선이 2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차선이 3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 자전거 전용 도로 빼고 제일 가까운 차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회전하고 나니까 2차선인 경우에 중앙선에서부터 가까운 쪽이 1차선이거든요. 그러면은 2차선으로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3차선인 경우에는 내가 3차선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3차선인데 2차선으로 들어갔다든지 2차선일 때 1차선으로 들어갔다든지 하면 그것도 레인 바이올레이션에 해당됩니다.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 중앙에 보면 센터 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좌회전하는 차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골목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는 차들 그 차들도 서로 이용하는 또 맞은편의 차가 또 좌회전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이용하는 그런 차선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라고 할 때에 반드시 그 노란색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실선이고 안에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안전하면 서지 말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너편에서 차가 오면 보통 비보 좌회전 하듯이 기다렸다가 안전하면 그때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노란선에 들어가지 않고 1차선에서 바로 턴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노란선에 다른 차들이 끼일 수가 있는 공간을 준 것이거든요. 레인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해서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이것이 8가지 전체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인데요. 이것 외에도 비상차량, 앰뷸런스, 소방차, 그리고 경찰차 이런 차들이 불을 켜고 올 때에 오른쪽으로 비켜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차가 오는데 계속 주행을 하고 있으면 시험관이 스탑하라 그러고 또 풀오버 하라 그러고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 차량이 올 때 주의할 때가 있는데 내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교차로 중앙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혹 불을 켜고 오는 비상 차량이 있을 경우에 그때에는 건너편에 오는 차가 속도를 줄이면 내 차는 반드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좌회전을 하고 나서 오른쪽 편에 비켜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스쿨버스가 빨간불이 반짝일 때 주택가에서는 양쪽으로 모든 차가 멈춰 있어야 됩니다. 빨간불 반짝이는 것이 멈추고 스탑 사인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큰 도로에서 한쪽 방향이 2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스쿨버스가 빨간불을 반짝이고 있을 때에 그때 스쿨버스가 있는 방향의 차만 서면 됩니다. 도로 건너편 차는 가도 괜찮습니다. 만약 이때 스쿨버스가 있는 방향에 내가 1차선으로 가고 있을 때 스쿨버스는 지금 2차선 쪽에 있고 또 보도블락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차선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면 안 됩니다. 가게 되면 dangerous maneuver 이렇게 해서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로 실격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만 실기 시험 칠 때에 주의하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기 시험을 칠 때에 주의해야 될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